영상도 1, 2 블라인드 히어로가 이제 킹 10 스틱 딜링 받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언더더건에서 12개 맷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다 죽고 콜만 받았고요. 빅블라인드에서도 콜. 일단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히어로는 스택이 좀 많았고요. 40개 정도, 30-40개 정도.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되게 루즈한 플레이어였다고 그래요. 스택이 180개 정도, 17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좀 타이트한 플레이어, 스택이 한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플랍이 열렸는데요. 타피 맞은 상태죠. 키커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제 팟은 36개. 이 상태에서 이제 히어로는 여기서 이쪽에서 분배시 나왔기 때문에 채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동크로 23개가 나왔어요. 이쪽에서는 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일단 콜로 끊었다고 합니다. 해서 팟이 100개 정도, 100개 좀 넘는 스택이 팟이 쌓였고요. 그래서 턴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선 책 했는데 아까 동크했던 빅블라인드에서 70개라는 빅벳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는 폴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선 책 했는데 여기서는 책으로 끊었다고 합니다. 오픈을 했더니 9, 2페어가 나와서 이 스택을 전부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핸드였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홀덤 닥터 제이님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트러블 핸드라고도 할 수 있는 킹 10 수딕 핸드, 이 수딕 핸드로 스몰 블라인드에서의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언더더건에서 타이탄 플레이어가 12개로 배팅을 했습니다. 이 언더더건에서 플레이를 이렇게 배팅을 하고 올폴드를 했어요.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킹 10 수딕 가지고 12개 콜을 했고요. 빅에서도 이렇게 콜을 해서 총 팟은 36개, 3명이서 플랍을 보게 됐습니다. 뭐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플랍이 오픈됐는데 이렇게 10하이 보드로 오픈이 됐어요. 히어로는 탑피에 킹이라는 좋은 키커를 갖고 있죠. 하지만 언더더건에서 위치해 있는 상대 때문에 탑피를 맞았지만 책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인 수순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자 빅에 있던 플레이어가 23개로 동크벳을 했는데 쟤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더더건에 있던 상대가, 오픈베스한 상대가 23개 콜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핸드라고 이제 히어로는 이 언더더건의 핸드가 좋은 핸드라고 생각이 된 거죠. 하지만 10 타피를 맞고 킹 키코로 죽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콜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스탠다드합니다. 턴 카드를 보고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팟은 좀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턴에서 2하트가 떨어졌어요. 역시나 또 체크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빅에서 그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배신 70개를 배팅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오픈 배터 했던 상대가 폴드를 했는데 히어로는 히어로가 이걸 일단 콜을 했단 말이죠. 70개를 콜을 했는데 이 콜이 좀 의미가 없는 콜이에요. 일단 사이즈를 하고 결과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턴 리버에 이제 팔이 떨어지면서 히어로가 체크를 하자
이제 상대도 체크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일단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이런 핸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왜 여기서 이제 턴에서의 70개 배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70개를 빼고 플럽은 오픈 배터가 신경을 쓰여가지고 체크를 했고 동크로 나온 상대가 턴에서도 이 카드가 나오자마자 70개를 또 배팅했어요. 이 빅블라인드 포지션에 있던 사람은 이 오픈 배터를 신경을 안 쓴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핸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런 뭐 쓰레기 핸드 가지고 플랍을 그냥 뭐 배당이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운 좋게 투페어가 맞은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에어라인이다라고 가정을 해줘도 플랍에 투페어를 맞춘 상태에서 이 사람은 체콜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이 돼서 동크를 한 것이고 턴에서도 여전히 다른 위험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가 10셋이나 9셋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 판단해가지고서 배팅을 세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리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네, 배팅을 세게 한 거였고 날라갔어요 결국엔. 그러자 이제 이 스몰 블라인드의 포지션에 있던 히어로는 이 사람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파켓이 날라갔구나 혹은 에이스 킹이나 이런 카드가 날라갔구나 라고 판단돼서 자기는 여전히 10 맞고 킹 키커가 좋다고 판단돼서 70개 배팅에 콜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깔렸는데 여기서 체크를 하니까 여기서 체크를 했어요. 여기서의 체크는 당연한 거죠. 왜? 프리플랍에 체크하고 플랍이 열린 다음에 동크하고 그 다음에 턴이 열리고 나서 더블벨을 날렸는데 상대가 두 번 다 스몰 블라인드 포지션에서 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8, 10-9 이런 카드가 무섭기 때문에 리버에서의 배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람은 체크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팟이 요만큼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올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체크를 했고 배팅을 했을 때 올인 해가지고서 이거를 해가지고서 이 상대를 폴드 시켜서 이거를 다 갖고 오나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쇼다운을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오나 이기는 과정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팅을 함으로써 지게 되면 이것만큼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버의 배팅보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리버에서의 배팅보다는 체크백 하는 게 맞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히어로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동크를 날렸다는 거는 플랍에 잘 맞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카드가 에어라인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에어라인 한번 좀 보세요. 네. 에어라인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12개 배팅할 수 있고 플랍이 오픈된 상태에서 체크 그 다음에 이런 건 당연히 동크죠. 그럼 이 23개 배팅했어요. 이 사람이 에어라인이면 여기서 죽을까요? 안 죽어요. 23개. 그럼 23개 또 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콜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턴 카드가 깔리면서 이 사람이 배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카드의 세기가 약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런 거 한번 많이 써먹어 보세요. 이런 보드가 깔렸을 때 상대방이 오픈 배터를 사이에 두고 내가 10-5나 9-5 이런 투페어가 맞았을 때 오픈 배터를 상대로 동크나 더블배럴을 세게 날렸을 때 상대가 콜을 하면 이게 팝커밋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핸들을 맥스로 읽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킹키커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카드가 좋았는데 뭐 10을 맞거나 키커가 안 좋았거나 이 사람이 스틸 하려고 이렇게 배팅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에이스 킹 에이스 마담인데 그냥 좀 뭐
딜딜한가 보네, 그런 거였나 보네, 그런 폴드 했나 보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핸드로 콜을 했던 거고, 팟이 쌓이니까 이 팟을 포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턴에서도 잘못된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프리플랍의 약한 모습을 보였던 상대가 동크로 배팅을 먼저 해서 팟을 주도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팟 사이즈의 벳이 꽤 큰 묵직한 벳이라고 한다면 이런 카드로는 좀 이기기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히어로의 카드가 이게 아니고 9 카드 아무거나 한 장, 10, 9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카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이 동크, 그 다음에 턴에서 이런 카드 떨어지면서 더블 배럴, 이게 아니지, 이 카드가 떨어지면서 더블 배럴, 이런데 히어로의 카드가 9텐이다 그러면 탑 2페어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카드는 제가 9도 블락하고 있고 10도 블락하고 있죠. 그럼 거의 대부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5셋 정도인데, 이 5셋 정도의 카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2페어 정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서 체콜, 혹은 리버에 땅 이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쉽게도 이제 킹 스페이드가 떨어져서 단지 원페어에 단지 원페어의 그런 카드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동크를 날릴 때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루즈한 이런 사람들이 동크를 날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크를 날려도 턴에서는 혹은 리버에서는 한 번씩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동크를 날렸을 때 드로우나 비전 카드 같은 걸로 이제 동크를 날렸을 때에는 턴에 그 연관된 카드가 뜨지 않았을 때는 보통은 체크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너 드로우 카드구나 라고 생각해서 빵 때려버리면 이 사람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체크를 했는데 체크를 하지 않고 턴에서 더 세게 쳤어요. 그러면 이건 좀 얘가 이상한 카드로 들어가서 잘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카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텐킹 같은 카드는 트러블 핸드로 물론 좋은 카드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트러블 핸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스택을 다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대가 무식하게 동크를 막 2번씩 날릴 때에는 아쉽지만 폴드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